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김건희의 그 유명한 사진들 기억하십니까? 경복궁에서 마치 왕비와 늙은 시녀들처럼 정중앙에 서서 찍힌 그 사진, 캄보디아 아동을 안고 있던 그 상징적인 사진,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손에서 나온 치밀하게 연출된 작품이었습니다. 바로 대통령실 구급 행정요원이었던 전속사진사 신모 씨입니다. 그런데 이 작품을 만들었던 건축가가 이제 그가 만든 모든 것을 허무는 판도라의 상자를 특검에 넘겼다는 소식입니다. 이 구급사진사의 배신과 복수국, 그리고 그가 넘긴 SD카드에 담겨있을 국정농단의 실체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신씨, 대통령실 최하 직급인 구급 행정요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행태는 구급이 아니었습니다. 외부 촬영 핑계로 잦은 무단 결근은 기본, 공식 지휘 계통 싹 무시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직보를 했습니다. 언니, 제 이상해요 라면서 말입니다. 대통령실이라는 공적 시스템이 언니 동생하는 사적인 관계로 완전히 잠식된 겁니다. 그런데 이 왕의 사진사가 퇴직 때 관례였던 1계급 특진에서 유일하게 제외됐습니다. 정치적 야망이 있던 그에게 행정요원이라는 꼬리표는 경력이 안 되죠. 행정과는 다릅니다. 이 좌절된 야망이 결국 복수국의 방아쇠가 된 겁니다. 복수는 SNS를 통해 시작됐습니다. 신 씨가 퇴사 브이로그와 함께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회사에서 자료를 포맷하고 지우라고 해서 하고 있는데 짜증난다. 회사, 즉 대통령실이 자신들의 작품 사진 원본과 그 연출 과정을 숨기기 위해 증거 인멸을 지시했다고 자백한 셈입니다. 특검이 당장 이자를 증거 인멸 혐의로 입건해야 할 상황이 된 겁니다. 자신의 발등을 자신이 찍은 아주 멍청한 폭로였죠. 증거 인멸범으로 코너에 몰린 신 씨가 살기 위해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그동안 찍었던 모든 연출 사진의 원본, 그달의 모든 기록이 담긴 SD 카드를 통째로 특검에 남겼을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김건희 측 변호인이 SNS에 신 씨를 향해 이런 글을 올렸다가 황급히 삭제했습니다. 자꾸 자료를 넘기다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 자료가 이미 넘어갔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보인 공황 반응이자 명백한 협박입니다. 취재 기자 역시 일부만 넘기는 건 협상력을 떨어뜨릴 뿐 SD카드를 통째로 넘겼을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이 판도라의 SD카드 안에는 단순한 사진만 들어있지 않을 겁니다. 그 왕비와 늙은 시녀들 사진을 찍기 위한 치밀한 연출 과정, 김건희가 내린 사적인 지시 내용들,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가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완벽하게 통제된 이미지 뒤에 숨겨진 진실, 구급 사진사의 좌절된 야망이 이제 거대한 권력의 민낯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검은 이 SD카드에 담긴 진실을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합니다. 과연 누가 진짜 권력자였는지 그 답이 바로 이 안에 있습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야기는 한국일보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 전속 사진가로 근무했던 김용희 전 미디어 총괄 팀장 출연을 했어요. 할 얘기 많았겠죠. 그러네요. 사실 놀부보쌈 CEO잖아요. 네? 놀부보쌈 CEO. 되게 부자시네요. 중요한 정보 고맙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그때 놀란 게 많이 그랬었죠. 왜 미디어 그거 사진 하시는 분이 갑자기 거기 CEO로 가느냐였고 그 당시에 그런 식으로 자꾸 꽂아준 데 자리가 그렇습니다. 많았잖아요. 예, 뭐 워낙에 이해 안 되는 인사들이 많았었는데 이분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으나 지금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에 사진에 관련된 이야기는 뭐 워낙에 많았지 않습니까? 네. 예. 자, 윤석열 정부 초기에는 그 대통령실 내부에 있는 사람들끼리도 대통령을 V1이라고 부르고 그 부인을 V2라고 불렀었는데 어느 순간 V0가 됐더라.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 사진 담당하는 미디어 총괄 팀장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진 셀렉한다 그러잖아요. 예, 사진 선택권을 본인이 갖지 못했었다. 김건희 씨가 뭐 모든 것을 다 작동했다. 혹은 김건희 혹은 김건희 측 이렇게 표현을 했고
대통령을 사진 용어로 이제 아웃포커싱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을 옆에 날려버리는 거죠. 날려버리는 배경도 안 되게끔 흐릿하게 보이게 한다는 거죠. 그런 사진들도 많이 골랐었다. 이게 그 대표적인 게 그 순천만 사진인 것 같아요. 그 그건 진짜 충격적이었어요. 마차에서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 사진. 아니 뭐 저거는 유명한 무슨 사진이죠. 고그나 패션지가 아니면 사실 이게 국정 운영을 하는 그 홍보용 사진으로는 결격 중에 결격이 그 김건희만 예쁘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홍보를 하는 건지 모르잖아. 그 자기 사진만 홍보를 봐서는. 하는 거예요. 자기 예쁘게 나온 심지어 사진. 순천만이 안 아니 나옵니다. 게다가 왼쪽 얼굴이에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왼쪽 얼굴이 잘 나오니까 왼쪽을 중심으로 찍어달라 그랬고 어허. 정말로 왼쪽만 아유, 나오는 그런 거 같아요. 진짜. 그리고 지금 와서 다시 보면 공개된 모든 사진이 대부분 다 왼쪽이에요. 예. 그때 한동안 왜 그 심심하면 대통령실 그 사진 그렇죠. 거기 홈페이지, 화보집 예. 올라가가지고 보면 하루의 스트레스가 날아간다라고 너무 어떻게 이렇게 야 윤석열 아까 아웃포커싱 얘기했지만 항상 중앙에는 보면 김건희였어요. 김건희 밑에 그 대통령실 마크가 딱 있었던 그런 사진들이었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정말 괴이했던 게 자연스럽게 V0로 넘어갔다고 하는 게 그때 한참 김건희가 이제 득세를 했을 무렵에 보수 쪽에서는 많이들 이런 표현까지 들어봤어요. 김건희는 보수를 괴멸시키려고 들어온 적그리스도 같다. 진짜 엑스맨이다. 아니 이럴 수가 없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예. 됐네. 근데 그 뒤로도 신기했던 게 아까 물론 뭐 보수의 정통성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 많은 국민의힘의 정치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견제를 제대로 못하는 걸 보고 그때 이미 저는 저 당엔 미래가 없다라는 게 거기서도 보였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그 대통령 선거 혹은 그 전에 정치 입문 네. 이런 일이 있을 때부터 가장 큰 리스크는 부인일 것이다라는 얘기들은 시중에 많이 돌았어요. 너무너무 많았죠. 그런데 그런 뭐 직원이랄까 충원이랄까 네. 이런 것들이 전혀 전달이 안 되는 모습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이 김용희라는 미디어 총괄팀장 사진을 담당했던 이 사람이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나 그 유명한 사진 마포대교 사진 이 얘기를 할 때 주인공 외에 사물을 봐야 하는데 경호원이 그 당시에 시민을 이렇게 막는 모습이 사진에 함께 노출이 됐어요. 그러면 이런 사진 자체는 셀렉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홍보 사진으로 썼단 말이에요. 이유는 그녀가 잘 나왔기 때문에. 예쁘니까 자기가 예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거꾸로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에도 사진이 몇 번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맞아요. 왜 그러냐면 안 보여. 이재명 대통령 안 어디 보여. 있어? 시민들이 김혜경 여사 어디 있어? 안 보여. 예. 네. 주로 이제 그 배경에 굉장히 예. 신경 쓰고 함께 있는 시민들이나 그 대통령 주변 상황들 그리고 저는 그 대통령실 들어가는 걸 좀 멀리서 찍은 게 있었어요. 아 대통령실이 풀샷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그런 사진들이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이 궁금한 건 오히려 맞아. 그런 거죠. 음흠. 그게 국정 홍보인 거죠. 거꾸로 갔던 거죠. 진짜 생각해보면 마포대교 사진은 아니 그 이 김용희 씨가 뭐 여러 에피소드들을 공개했는데 저는 인상적인 게 발 주물럭. 다보스 포럼에 참석하러 네, 네. 갔을 때라고 해요. 다보스 포럼이라는 게 이제 국제적인 포럼이고 그 국가 정상으로서 거기에 참석을 한다는 건 뭔가 뭐 거기서 들어야 될 내용도 있겠지만 본인이 줘야 될 메시지도 있고 준비해야 될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이동하는 뭐 교통수단 안에서도 그럴 텐데 열차 안에서 대통령이 그 부인의 다리를 자신의 무릎 위로 올려놓고 다리를 이렇게 주무르면서 피곤하지? 어? 이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는 그러니까 앞에서. 이 미디어 총괄팀장이 그걸 보고 속으로 정말 사랑하는구나. 아니 그렇다고 또 그 부인은 그 여사님은 거기다 다리를 다리를 쩍 올리고. 얹어요? 예. 그게 둘다 더 웃기지 이상하니까 둘 다 이렇게 이상하지 되는 않아요 거야. 진짜? 한 아니, 명이 그러니까 이상해도 이제 굉장히 그로테스크한 그림이에요, 사실은. 아, 그 진짜 상황을 무서워,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 볼 수 있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김건희는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너보다 우위에 있다는 걸 입증하려고 주위에도 항상 보였던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시군요. 예, 아니 그렇게 해서 그게 처음 썼던 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언론이지만 그 유료로 하고 있는 시리즈 있잖아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본인의 그 모회사. 예, 뭐 거기서 나온 거 보면 중앙일보 유료 채널, 예, 유료 중앙일보 콘텐츠가 유료 있어요. 예. 유료 그거 보려고 유료 구독하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게 셜록 시리즈예요. 예, 예. 근데 국무회의장에 슬리퍼 끌고 가지고 내가 대통령 이 사람 능력 없는데 내가 만든 사람이라고 국무회의장에서 김건희가 선언을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뭐 선언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렇게 대통령이 자기 남편을 구박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일종의. 항상 너 기어오르지 마 이걸 보여준 내가 거예요. 만든 목소리가 거구나. 그렇게 크다면서요. 지금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 무하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세자 겸 총리.
이 사람은 이제 통화를 할 일이 있었나 봐요, 윤석열이. 그러면 이제 주변을 좀 조용히 시켜야 될 텐데 문 밖에 다른 방에 있는 김건희 목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답니다. 그래, 야, 좀 조용히 시켜. 처음에 이걸 했어. 그랬더니 참모들이 가서 그쪽 문을 닫았겠죠. 그런데도 목소리가 계속 새어 나오고 깔깔거리고 우는 소리가 계속 들렸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러면 그쪽 방에 가서 좀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참모들한테 애꿎게 이 방문 닫아 이렇게 마무리가 됐다는 자기가 겁니다. 하면 되는데. 네. 모든 많은 남성분들 그렇게 산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일반 집이면 우리는 괜찮아. 평민이잖아. 우리 그냥 일반 그냥 남편 잡혀 사는. 우리는 그게 당연한 거고. 결혼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남편 입장에서는 전화 통화를 집안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건방지. 감히. 들고 나가야지. 잠깐만요 이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아니 드라마 보고 계신데 전화 통화로 큰일나지 옆에서. 이건 그래도 국가의 공무를 하는 거잖아요. 아니 게다가 거긴 자기 근무지야. 그러니까 그러네. 자기 사무실이야. 생각해봤더니 아 진짜. 씁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지금 많은 남성 스탭들이 다 공감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거는. 이번에 남자 스탭들은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지금. 네. 아무튼 이런 에피소드들까지 지금 이게 이제 뭐 수많은 설들은 있었으나 대통령실의 그 관계자 입을 통해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 가지고 오히려 또 많이 회자가 아니 되고 근데 있는 것 왜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얼마 전에 김건희의 경복궁 짝다리 사진 비롯해서 경복궁과 관련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이 관련해서 취재를 좀 하신 바가 있다고 우리 특종주는 이정주 기자님. 요 사진이 지금 네. 저도 이제 취재를 좀 하고 있었는데 먼저 다른 뭐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네. 이 경복궁 사진이 보면 전 처음부터 그 의심했었거든요. 센터에 딱 김건희 있어요. 예. 김건희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김건희를 찍으려는 사진입니다. 예. 저 보시면 알겠지만 그 나머지가 몇 장 더 찍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이제 자연스럽고 그 소위 말해서 이배용 전 그 국가교육위원장 있잖아요. 예. 저분도 보면 약간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조선 왕궁에 어떤 사람이 이제 제 취재원이 해준 말은 이게 이 보면 예전에 보면 그 왕궁에 왕비랑 그 시중들은 궁녀이 예. 늙은 하인들 있죠. 네. 예, 구도를 그렇게 잡아요. 예. 예, 늙은 하인과 늙은 궁녀와 왕비. 예. 그 서양에도 있고 동양에도 있거든요. 그렇게 딱 보면 저 뒤에 있는 피사체 궁까지 경복궁인가요? 연출된 것이다. 예, 저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김건희 원래 저렇게 사진 찍는데 제가 의심했던 거는 이거는 많이 봤던 구도다 했는데 이게 그 김건희 전속 사진사. 예. 예, 신땡땡. 그 퇴사 브이로그 찍은 예, 그 예. 사진사. 예, 사람들은 예, 사람들은 아무도 기억 못하지만 그 단독을 제가 썼었죠. 그러니까. 예, 아무도 기억 못하지만. 네.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이 퇴사 브이로그 그 신땡땡 지금 그 친구가 그때 퇴사한 다음에 자기가 따로 찍은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SD 카드를 본인이 들고 있던 거예요, 지금. 그 어떻게 보면 국가 기록물일 수 있는데요. 그렇죠. 예. 저게 본인이 들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예. 저런 것도 관리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판에 얼마나 그게 예. 관리가 안 됐죠. 그래서 브이로그 찍고 저 막 욕하고 다니는데 이거 제가 이제 그때 단독 했을 때는 이 친구가 그 중앙대 사진학과 나왔습니다. 네. 뭐 이미 다 나왔으니까 제가 취재 처음 했을 때는 좀 이 사람이 어쨌든 그 당시에 취재했을 때는 공무원이었지만 이제 곧 민간이 될 거고 하니까 뭐 자세히는 안 밝혔어요. 근데 제 거 보고 후속보다 쫙 나왔기 때문에 어차피 그리고 4학년 때 이제 취직을 한 다음에 구급 행정요원에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저 브이로그 저 왜 올린지 알아요? 왜 올렸을까요? 저게 사실 본인이 안 올렸으면 제가 취재를 안 했을 거예요. 네. 브이로그로 저 올리고 나대기 시작하니까 알게 됐 전화가 와 취재원들이 쟤 좀 조져달라고 정말로 쟤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용산에 있던 아는 취재원들이 네. 이 기자 신땡땡 알지? 너도 알잖아 옛날에. 저도 인진하고 있었거든요. 걔야 하면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확인하고 기사를 썼어요. 기사 마지막에 쓰고 나서 저 신땡땡 저분한테 제가 답변을 받으려고 예. 그래서 보면 캄보디아 사진 기억나시죠? 캄보디아. 그 아이 안고 있는 사진. 네, 로양각게 네. 안고 있는 거. 캄보디아. 그 순천만 그 머리 뒤로 해가지고 패션쇼 하는 네. 마포대교. 네, 그리고 마포대교에서. 차 타고 가다 카트 타고 뒤돌아보는 거. 기차. 그리고 그 마포대교에서. 마포대교 지금 사진 나오고 있습니다. 저 사진들. 예, 다 저 전속 사진 찍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지금 제가- 이 전속 사진사 신땡땡 그분이 쓰셨다. 네, 근데 저 브이로그를 왜 올렸냐 나중에 네. 제가 알아보니까 마지막에 보통 모든 대통령실 마찬가지지만 계엄이 됐든 뭐가 됐든 퇴직하기 전에
그냥 형식상으로 한 계급 올려준대요. 그러니까 구급 행정 요원이잖아요. 예. 사실 용산에 구급 행정 요원이 있다는 건 사람들이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아는 거는 5급 행정관까지 알죠, 보통. 근데 행정 요원은 거의 알바 수준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없는 자리를 그냥 야, 예를 들면 뭐 비하에서가 아니라 물컵 나르고 종이하고 이거 너 이거 복사해 와. 이런 일을 시킨다고 생각을 해서 행정관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 요원은 실제로 월급도 월급인데 본인이 어디 가서 전직 행정관이라고 쓸 수가 없잖아요. 보통 여기 이 판에 들어왔다는 거는 정치를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출마든 뭐든. 근데 전직 행정 요원이라고 하면 안 쓰니만 못해. 어떻게 봤어요? 요원은 또 뭐야? 공익인 줄 알아요. 그렇죠. 네. 행정요원? 요원? 야, 그럼 입법요원도 있냐? 예.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더 비아냥을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급 행정요원들이 제일 소원이 뭐냐면 월급 까도 좋으니까 마지막에 직급 높여달라는 거예요. 근데 안 높여줬어요. 그냥 구급인 채로. 네, 구급인 채로 행정요원대로 그대로 퇴직을 하게 됐거든요. 계엄 이후에. 근데 이 친구 신땡땡만 콕 집어서 안 높여준 거야. 아, 그래요? 예. 저렇게 사진을 많이 남겼는데도. 사고를 많이 쳤대요. 네. 보시면 알겠지만. 예, 저 사람이 그 신 씨가 대통령실 안에서도 자기가 완전히 김건희하고 직속이라고 그치. 생각한 다음에 예. 다 패싱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는 바람에 네네. 사고를 많이 쳐서 아마 미움을 산 것 예, 같고. 주변에서 좀 미움을 샀다는 얘기 예. 들었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은 그 SNS 그 브이로그에 회사에서 나 다 포맷하고 지우라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 짜증난다 뭐 이런 걸 올렸고 네. 유유 막 이런 걸 올렸단 말이에요. 증거 인멸을 했다고 아예 SNS에 올려버렸어. 그러니까 아예 제가 봤을 땐 최소한의 사회인으로서의 기본적인 뭐라 그럴까 인식이 없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특검에서도 이 사람은 이제 증거인멸 혐의로 입건할 태세예요 지금. 그래서 자기 입장에서는 누군가에게 충성하고 싶어서 이 일을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뭐 대통령실에서 일할 수 있대. 오 좋아. 누구 빨로 아마 들어갔을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이는데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졸지에 시킨 대로 했는데 처벌받게 생겼어 지금 네. 특검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보하려고 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래서 이런저런 거 좀 예. 특검에서 인지하고 있었던 김건희의 우월적인 어떤 네. 그런 모습들. 잘못됐던 예. 것들을 뒷받침하는 것들을 낼 수도 있겠죠. 그럼 이제 개인적으로 그 구급에서 그 한 계단 승진을 못해서 그런 원한을 갖고 지금 이렇게 사진을 그것 때문에 한 입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더 나올 사진들도 있습니까? 있죠. 저게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용상에 앉아 있는 사진이 돌고 있다는 그런 카더라도 있던데. 네. 근데 아마 저 제보가 이제 주진우 예. 라이브에서 먼저 나왔는데 저게 민주당으로도 갔고 예. 이제 원래는 특검한테 이제 원본이 간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특검법 개정안 이후에 플리바겐이 지금 그러니까요.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신땡땡 저분은 지금 특검이 저한테 연락이 한번 왔어 사실은. 제가 저 기사 쓰고 나서 특검이 출범한 다음에 혹시 이 기자님 있으셨냐. 그래서 저한테 뭐 몇 가지 물어봤어요. 그래서 기사에 안 푼 내용이 있냐. 그래서 더 많다. 사실 기사에는 한 빙하의 일각으로 한 20% 풀었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별 추잡한 얘기 다 있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 명의 진술인데 약간 인신공격성이 있어가지고 진술만으로 인신공격하기 좀 그래서. 근데 사진이 찍었다는 건 뭐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찍은 네. 건데 딴 사람이 찍었으면 딴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쓴 거고 나머지는 기사에 제가 담지 않았어요 그냥. 근데 수많은 에피소드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건 제가 이제 확인했으니까 공직기강 비서관실 있죠. 용화대. 거기 이제 제가 나중에 취재를 했거든요. 이 신땡땡이 어느 정도였냐면 출근 안 해. 그러니까 신문 기자들, 사진 기자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사진 기자들이 그냥 비효율적이죠. 회사에 왔다가 9시에 땡 찍고 뭐 간다는 게 왜냐면 현장에 그쵸. 대통령 아침에 예를 들면 용산에서 용산으로 바로 가야죠. 뭐 구리시로 네. 갔다. 예를 들면 오늘은 뭐 에이펙 있으니까 경주로 갔다 하면 경주로 출발해야 하는 게 효율적이죠. 근데 땡 찍고 하는 게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그 비효율이라는 외피를 명분으로 매번 출근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 그럼 지가 왕인 거야. 예. 내부에서 이제 그런 게 있었어요. 예. 그런 게 있어서 근태 문제가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거기도 이제 그 카드를 찍어요. 출퇴근이 딱 공무원 조직이니까. 예, 기록이 되거든요. 예. 근데 신문 기자는 이제 운전기사, 운전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특수성이 있죠. 근데 그걸 넘어서는 왜냐? 사람들이 봤을 때 취재원이 한 말이 너만 사진 찍냐 이거야. 다른 사람 다 사진 찍는데 왜 너만 이 주에 이 칸이 비었냐고. 그럼 수목에 뭐 했어 임마? 이게 물어보면 그래 월요일하고 목요일은 외부 행사 있었다 치자. 너 수목에는 왜 안 나오냐? 이제 이걸로 걸린 거예요. 걸렸는데 이 신땡땡이 또 김건희한테 일렀어. 가서 언니랑 나랑
진짜 싫다고 이렇게 씹어대는 놈들이 있다. 이르니까 거기 징계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이 보는 핵심이 그런 지점이라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어떻게 김건희와 연이 있냐 이거예요. 네. 이 사람 부모? 뭐 친지? 도대체 누가 있길래 아니 그런 일이 있다고 김건희한테 가가지고 이랬대요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뭘 맡겨줘야지. 공적 관계를 지극히 사적으로까지 확대를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고 더 나올 사진이 있다. 더 그 있죠. 얘기는 뭐 네. 어떤 그 연출이 어떻게 있는지는 제가 지하 3층까지 한번 가볼까요? 네. 유튜브용이 아니라서 아 그래요? 나중에 하면 제가 스토리 저는 어떻게 들어갔는지 알죠. 예. 그것도 약간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예. 김건희가 직접 이게 채용을 한 사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달에 건너서 왔군요. 한 달. 예. 그래서 나중에 그 왕자의 게임처럼 약간 가신 자리를 놓고 예. 나름대로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사람입니다. 신땡땡. 대단합니다.